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예지쌤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안고등학교 2학년 영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 이상을 맞지 못한 중하위권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서 다음 기말 시험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교과서에서 보통 2문제 정도의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모의고사까지도 같이 출제가 되었던 지난번 시험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오직 부교재에서만 출제가 되었고요. 객관식이 22문항, 그 다음에 서답형이 6문항 해서 총 28문제가 출제가 된 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난이도 중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신안고 시험이 다른 타학교 영어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편에 속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신안고 시험을 토대로만 보고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보다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왔다 할지라도 등급이 오르지 않고 등급을 방어하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점수가 조금이라도 떨어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등급 하락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이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문 변형은 당연히 조금씩은 있습니다. 늘 있었던 부분이지만 기존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한 변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어렵게 변형을 한다거나 그 다음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다라든지 한 부분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도 연계 지문 혹은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들도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편.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선지에 사용된 어휘나 표현 수준이 너무 무난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어휘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어휘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으면서 헷갈리는 오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정답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 헷갈리는 오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오답,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는 부분부터 제거하고 나면 정답을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서술형 문장들도 무난한 편에 속하는 문장이었고 특히 변형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항은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쉬운 시험에도 불구하고 70점 이상의 점수가 받기 어려운 친구들은 딱 문제가 2가지예요. 특히 무조건 어휘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어휘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일단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다. 라면은 단어가 지금 너무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어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가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말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구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로 이루어진 선지인지 아니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또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선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파악도 선지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과 구조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문법 개념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것과 그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건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법은 우리가 지문에서 충분히 배우고 변형이 심하게 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시험 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구조적으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문장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지금 현재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로 출제된 문장을 쓸 수 없다면 그거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메타인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구체적인 문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1번 문제는
난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함의 문제인데 사실 함이라고 볼 것까지도 없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었고요.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분명히 선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우리 지문을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이 지문은 앞에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장 정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 나머지는 전부 다 예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 이 지문은 끝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creative juices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그냥 창의력이고요. 창의력이 다 말라버려서 낮아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의미. 그래서 과도하게 규칙이 얽매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창의력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자, 그거를 1번의 선지에 있는 original ideas가 run out 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지금 출제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 이 original이라는 단어가 독창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면 어렵겠죠, 풀기가. 근데 original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originality라는 명사형을 공부했었거든요. originality는 creativity와 동의어다. 독창성, 창의성을 나타내는 다른 말이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run out, 고갈된 거예요. 근데 flow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렸겠죠. 여러분들은 선지 이해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지나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지금 토픽이라는 주제 정리도 해드렸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다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목으로 출제될 수 있을 부분까지 정리를 전부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으로 지금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부 지문 혹은 연계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토마스 제퍼슨과 민주주의에 관련한 지문이 있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총 3번의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를 풀이했었는데, 그 동형 모의고사 중에 똑같이 어법 문제로 출제가 돼서 연습을 했던 문제고요. 정답으로 출제가 된 부분도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꾸준히 연습했던 부분이에요. 수업 시간에 제공이 되는 모든 복습 테스트와 동형 모의고사와 같은 문제들은 많이 집중을 해서 풀어보셔야 되고, 그냥 한 번 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습 테스트에서 출제가 됐었던 어법, 포인트 그대로 공부했던 거고, 이 복습 테스트에서 출제된 문제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냈던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공된 지문도 중요하겠죠. 어휘 문제고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도 지금 포인트 잡혀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얘는 지문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라든지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쉽게 변형을 하셨어요. 기존 지문이 더 어렵다, 더 어려운 어휘가 사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빈칸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똑같이 빈칸으로 출제됐고요. 오히려 원래 지문에 사용된 표현보다 훨씬 더 쉽게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자, connect라는 단어로 쉽게 연결하실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 말고 외부, outside the expertise였는데 외부의 영역에 대해서도, 주변 영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지문이었어요. 똑같이 빈칸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던 부분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더 쉽죠, 어휘가? 고등학교 1학년 어휘예요.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지문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순서 문제, 지문 변형됐습니다만 이 지문, 스토리가 있는 지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순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따라서 어떻게 단락이 구분될 수 있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지문인데 지금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얘도 지문 변형이 있었지만 크게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풀었던, 연습 문제로 풀었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은 여러분 주제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즉 지문을 요약한다는 것은 지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렸던 주제 문장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어떤 어휘가 사용되었는지를 공부하시고 복습하신다면
사용된 문제를 실제 출제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요약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요약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A랑 B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렸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문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선지에 사용된 어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면 당연히 문제에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사용된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전혀 없어요. 특히 merge라는 단어가 merge A with B라는 형태로 쓰여서 A와 B를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걸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ot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이 identify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 문장도 정리해드렸던 주제문에서 같은 표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파악을 통한 정확한 요약문 이해와 선지에 사용된 어휘를 이해하시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였고 지금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선지에서. 자, 외부 지문. 이번에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도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지문까지 나왔을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지문 독해하는 법을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외부 지문까지도 정복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논수량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직전 보강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했었던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다만 원래 문장에서는 the way라는 선행사가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the way라는 선행사와 how는 같이 쓸 수 없으니 how는 반드시 생략되어야 되고 how를 쓸 거면 선행사를 생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선행사 대신에 how라는 관계 부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출제됐죠. 나머지는 다 동일하거든요. 얘는 일부 변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술형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배열되어 있는 단어를 보기 이전에 내가 뭘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해요.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he라는 주어 다음에 pursued라는 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동사까지만 나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부터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명사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는 것을 지금 동격의 대절로 설명을 해주는 것까지는 똑같이 출제가 되었으나 그 동격절 안에서 관계사절을 사용하는 문제로 선생님이 변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풀어봤던 암기했던 문장이지만 이렇게 변형되는 부분까지는 사실 100%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인 실력에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문장에 대한 구조 이해가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술형 문장으로 연습했던 부분은 아니고 이제 convince라는 단어가 목적어 다음에 대절을 취할 수 있는 단어다. 그리고 worse라는 단어가 뒤에 ing 혹은 명사구를 취해서 뭐뭐할 가치가 있다는 표현으로 쓰인다. 라는 부분으로 수업 시간에 어휘 혹은 어법 포인트로 설명했던 문장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부분의 어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휘가 가지고 있는 법칙, 즉 어법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장 자체 아마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업 시간에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같은 표현의 다른 어휘로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disassociated라는 단어 대신에 separated라는 단어 사용될 수 있으니 암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separated라는 단어 부분만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출제가 된 문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논수령. 마지막, 이번에 이제 교과서가 아닌 모의고사, 즉 부교재에 사용되었던 지문을 가지고 요약문으로 출제하는 유형이 처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 지문을 우리가 다 요약문 유형으로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얼마나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에 나올 수 있는 어휘가 충분히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전부 다 맞기가 어려워요. 내부 지문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만 열심히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여실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신한고 시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